캐나다에서 방송 채널 83번을 운영하는 시빅TV의 사장 맥스 렌, 그의 채널이 주로 방영하는 영상물은 소프트코어 포르노 혹은 매우 폭력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영상들이 사람들의 욕구를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상한 신념을 갖고 있죠. 어느 날 맥스의 방송국 엔지니어인 한라는 타국의 위성방송 전파를 끌어와 새로운 영상을 찾아냅니다. 비디오 드롬이라고 이름 지어진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죠. 그리고 그 영상은 2명의 남자가 1명의 여성에게 가학적인 고문을 가하는 매우 끔찍한 영상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픽션일 수는 있겠지만 매우 사실적이라는 특징은 맥스의 흥미를 끌기에 아주 충분해 보이네요. 맥스는 한란에게 이 영상을 더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자신의 채널에 대한 논란을 다루는 토크쇼에 패널로서 출연하게 된 맥스. 그런데 하라는 토론은 안 하고 당당하게 담배를 피면서 같이 출연한 다른 패널인 니키를 대놓고 꼬셔댑니다. 자신의 채널에 걸맞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능력을 보니 그냥 도라이가 아니라 능력 있는 도라이였네요. 심지어 비판적 입장의 오블리비언 교수라는 사람은 TV 모니터를 통해 등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선문답 같은 소리만 합니다. 결국 토크쇼는 개판이 나버립니다. 그 와중에 니키를 꼬시는데 성공한 맥스. 그녀는 맥스와 비디오 드럼을 녹화한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다음날 맥스는 자신을 찾아온 성인 영상 제작자 마샤에게 비디오 드럼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가 발이 넓으니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죠. 이후 맥스를 만난 마샤는 비디오 드럼이라는 영상과 그걸 제작한 사람들은 위험하니 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맥스가 아니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자 결국 마샤는 그 영상이 브라이언 오블리비언 교수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맥스는 과연 비디오 드럼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블리비언 교수는 비디오 드럼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왜 마샤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을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영화가 1983년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보기에는 특수효과의 퀄리티가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신 영화는 어떤 영화였나요? 물론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야 아마도 대부분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기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재미라는 건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좋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자극에 대한 영화예요. 특히 크로네버그 감독 특유의 기괴함 그 자체를 영상으로 표현한 느낌이 영화의 매력으로 볼 수 있죠. 게다가 뒤로 갈수록 현실과 환상이 무너진 상태로 스토리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그럼 이 영화는 대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영화 속 주요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극에 미쳐있는 인물들이에요. 맥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는 니키는 육체적 고통에 흥분하는 마조이스트입니다. 마샤는 성인용 영상물 제작자이죠. 영화 속에서 눈여겨볼 장면 중 하나는 서로 사랑을 나누던 맥스와 니키가 있던 공간이 맥스의 집 거실에서 비디오 드럼에 나온 고문실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사실상 맥스의 정신 붕괴 혹은 세뇌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 비디오 드럼을 현재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자극적인 미디어들, 대표적으로 선을 넘는 인터넷 방송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는 제 채널도 해당될 수 있겠죠. 영화에서 오블리비언 박사의 대사에서 미래에는 TV가 우리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여기서 TV를 인터넷 특별한 이름을 ID로 바꾸면 이 영화가 당시에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죠. 어쩌면 감독은 미래에는 더 자극적인 미디어가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네요. 맥스는 심지어 자신의 배가 갈라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음부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맥스라는 인물에게 남성이면서 여성의 특징을 부여해서 영화 속에서 비디오 드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형적인 돌연변이임을 암시합니다. 굳이 비슷한 인물을 찾는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마 프로디토스를 들 수 있겠네요. 물론 이쪽의 경우 크로네
크로넨버그 특유의 스타일로 인해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가장 기괴한 건 바로 TV가 생명체처럼 숨쉬는 장면이에요. 영화 진행 내내 무너진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급기야 미디어가 인간을 흉내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블리비언 박사가 TV가 현실보다 더 리얼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대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육체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해지고 미디어의 영혼을 빼앗겨버린 인간들이 범람하는 세상, 그걸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의 손에 기계처럼 결합된 총은 미디어로 인해 현실에 형상화된 그의 폭력성을 은유하죠. 정말 진지하게 말해서 스너프 필름 같은 것들을 주야장천 본다면 머리가 돌아버리지 않을 인간들이 세상에 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벨이라는 인물의 세뇌로 인해 맥스는 자신의 동업자를 총으로 죽이게 됩니다. 미디어에 휘둘리는 인간 군상이 어디까지 끔찍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어떤 영화였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었나요? 가끔은 그저 생각 없이 피가 튀는 영화보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